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단기 전망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지 운용사 애널리스트 의견들을 참조를 하였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FOMC 상승할 가능성이 오히려 추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패닉셀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하락 의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이제 주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절대적으로 홀드를 하고 패닉셀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현금 비중은 꼭 20% 이상을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꼭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관련 소식과 테슬라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이제 단기 전망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개인 상담을 원하시면 술 한잔 이상 가입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3.19% 상승한 1.79%, 대략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1.9%대와 2%대 사이를 위아래로 이제 횡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2% 넘는 시점을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현재 1.9%대까지 이제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증시에 10년물 국채금리 1.9%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2%대에 근접을 하면 할수록 현금 비중은 늘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NRGD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단타로 이제 매수 매도를 하였었는데, 국제유가 85불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국제유가는 0.74% 상승한 83.93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85불대를 넘어가면 NRGD 유가의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세배 레버리지 단타 매수를 할 수 있다. 현재 이제 저는 이제 85불 기준으로 잡고 있으며, 85불에 이제 넘어서게 된다면 NRG들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봐주시고, 어디까지나 1차, 2차, 3차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서 하락 시에 다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 증시 단기 전망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이후 나스닥이 장중 4% 이상 급락을 했다가 플러스로 마감한 케이스를 전부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1개월 후 5.5% 하락, 3개월 후 7.9%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인 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 이제 참고로 봐주시고, 두 번째로는 일단 반강제적 패드 푸시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6개 케이스를 일단 조사를 했는데, 1987년 블랙먼데이, 1998년, 그리고 2001년 테크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파월의 오토파일럿 발언, 2020년 코로나 위기 관련해서 이 6개의 케이스의 평균 고점 대비 하락률이 23.8%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그리고 이제 현지 운용사 애널리스트의 부정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때는 오히려 주춤할 수 있는 찬스로 삼아가면 되고,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 절대 매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이 방법은 이 SPX 옵션을 보면 현재 극심한 상태이다, SKW가 극심한 상태이며 S&P 500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반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싶은 투자자의 경우 6월물 SPX 옵션 4740 콜 옵션, 3670 풋 옵션 양 매수 방법도 지금 한 가지 방법이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상승과 하방에 양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상승에 좀 더 이제 베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승에 이제 비중을 한 60 정도, 그리고 하락에 이제 베팅을 이제 어느 정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 40 정도의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득이 나오는 물량들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양매수 방법인데, 양매수 방법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에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는데, 단기 바닥은 친 것 같다라는 의견과 이번 주 FOMC는 상승 촉매제가 될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고밸류에이션 주식들, 특히 지금 적자에도 미래를 창대하니 괜찮다는 식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현실화되면 큰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반등 장세에서 특히나 FOMC 반등 장세가 나오게 된다면 이 반등 장세에서 오히려 중소형주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재 보유하신 종목들이 적자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반등 장세에서 매도를 하고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일단 소폭 긍정적 의견에는 우리 모델상 트레이딩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26일, 2020년 3월 23일에도 비슷한 신호가 있었다. 그러나 이게 상반기 최저점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이고 연준의 긴축, 인플레, 코로나 등의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공포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개인 투자 심리도 굉장히 바닥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닥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큰 반등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파른 속도로 200일 이동 평균선 이탈 후에는 회복까지 평균적으로 이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이렇게 200일 선을 가파르게 이제 무너뜨렸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한 1, 2개월 정도는 좀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일단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1월 주가 수익률만 보더라도 지금 역대 최악의 1월 주가 수익률을 보냈기 때문에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빅스 지수 이렇게 스파이크를 찍고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빅스 지수가 이 스파이크를 찍는 타이밍, 이런 타이밍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오히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현금을 30%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줍줍할 수 있는 찬스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공포 정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콜옵션이 오늘 아침 영상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콜옵션 5거래일 동안의 콜옵션이 73%였는데 지금 현재로만 본다면 이제 콜옵션이 84.36%로 퓨콜 옵션 비중이, 콜옵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1월 25일 장 종료 후 동부 시간으로 4시 10분에 발표가 있으며, 컨센서스는 EPS가 2.29불, 지금 어닝위스퍼 예측치는 2.39불이기 때문에 높은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빅테크의 이제 첫 기업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좋은 호실적을 달성을 하고 가이던스 또한 이제 좋게 발표를 한다면 나스닥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현재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1월 26일 내일 발표가 있으며 동부 시간으로 4시 10분, 그리고 컨센서스는 2.26불, 어닝위스퍼 예측치는 2.7불로 어닝위스퍼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무디스에서도 신용 등급을 2단계나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아직은 정크 수준이지만 그래도 BA3에서 BA1으로 상향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본다면 1월 26일 이제 보잉 같은 경우 아직 적자 예측을 하고 있으나 저는 오히려 앞으로는 점점 좋아질, EPS가 점점 좋아질 기업의 대표적인 종목이 리오프닝 섹터에서는 이 보잉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저는 보잉 주식을 이 테슬라 주식보다 좀 더 비중이 많게 가지고 있다. 보유 비중이 굉장히 보잉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 실적 굉장히 중요한데, 인텔도 1월 26일 동부 시간으로 4시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가 있으며,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 애플의 실적 발표, 빅테크 관련해서 1월 27일 동부 시간 4시 30분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모두 다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부합하는 실적들이 나와줘야 나스닥의 상승이 좀 더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일단 FOMC 실적 발표가 추가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일단 단기 바닥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도
상반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기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곧 1월달 안에 멈추지 않을까. 특히 FOMC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 주가의 하락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